종류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였습니다. 무슨 상징주의 시가 그렇게 죽을 죄나 졌다는 듯이 그는 상징주의 시에 대해서 거의 폭격에 가까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예를 잠깐만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이 쓴 시인데요. 가히 없는 들판의 권태 속에서 희미한 눈이 모래처럼 반짝인다. 괜찮죠?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네. 하늘은 구릿빛, 아무런 빛도 없다. 달에 죽고 사는 것조차도 비쳐 보이는 듯. 물론 좀 아리송한 점이 없지는 않아요. 예, 제가 봐도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생각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톨스토이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구릿빛 하늘에서 달이 살았다 죽었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모래알처럼 반짝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되면 벌써 불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전환한다는 구실 아래 엉터리 비유나 말을 주워 모았다고밖에 할 수 없으리라. 굉장히 호전적이고 단호하죠. 예,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나쁜 시, 나쁜 예술의 또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또한 그 외설스러운 예술을 굉장히 공격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런데 참 이게 전대미문의 예인데요. 음악이 외설스러울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톨스토이는 음악,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크로이체 소나타가 아주 외설스러운 작품이라고 하는 정말 극단적이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크로이체 소나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예, 한 단편 정도 되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어떤 젊은 아내가 어떤 젊은 음악가와 같이 연주를 한다는 미명 아래 뭔가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의심합니다. 두 사람은 크로이체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통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남편은 그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부인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그 불륜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의심이라든가 살인, 이것의 원인으로서 크로이체 소나타를 지목을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 음악이 뭐 이렇게 큰 잘못이 있습니까? 네, 저는 좋거든요. 네, 참 정말 좋은 음악이다. 저도 크로이체 소나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톨스토이가 작품 크로이체 소나타에서 이 음악에 대해 묘사하는 걸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예술이 자기 마음에 안 들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은 베토벤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그들이라 하면은 자기 부인하고 그 음악가입니다. 처음 나오는 프레스토 아세요? 아십니까?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이 소나타 끔찍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더해요. 아니, 보편적으로 음악은 무섭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음악이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음악이 예술적 표현을 통해 영혼을 고양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헛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음악은 무서운 작용을 합니다. 어떠세요? 대단한 정말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술 혐오증 환자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톨스토이의 예술론을 읽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떻게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예술을 매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까지 예술을 매도했던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좋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좋은 예술도 있긴 있대요. 예, 참 다행입니다. 예, 아주 뭐 예술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뭐 딱히 아주 뭐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종류가. 자, 톨스토이가 나쁜 예술을 매도할 때는요, 그 종류가 정말 너무 다양해요. 거의 모든 예술이에요. 르네상스 음악 전부, 르네상스 미술 전부, 그 다음에 베토벤의 거의 모든 음악, 네, 쇼팽의 거의 모든 음악, 그렇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쓴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쓴 전쟁과 평화도 이것은 정말 그런 작품은 써서는 안 됐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저희가 안나 카레니나 얘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하면은 뭐예요? 세계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고전 중의 고전이죠. 자, 영화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 안나 카레니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있어요. 아이고 그건 쓰레기다. 그런 것은 안 쓰는 게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썼을까? 그런 건 읽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교만입니까? 잘 모르겠죠? 예. 그러면서 톨스토이 훌륭한 예술, 좋은 예술 몇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째가 동화입니다. 그리고 우화입니다. 자, 동화는 그러면 왜 좋을까? 동화 어떻게 끝나요? 대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네, 그리고 권선징악이죠. 예, 악은 벌을 받고 예, 선은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좋다고 칭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동화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적에 톨스토이 동화 한두 편은 읽으셨죠? 네, 뭐 어떤 것이 있었죠? 바보 이반 같은 거 있었죠? 뭐 두 형제와 황금 이야기 이런 것. 예. 세 가지 질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요. 자, 톨스토이 이렇게 동화를 썼을 뿐만 아니라 또 계몽적인 작품도 많이 썼어요. 계몽의 열매, 무슨 어둠의 해임 이런 드라마 작품도 썼어요. 벌써 그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 예, 교훈적이죠. 그리고 우화. 또 어느 나라건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래 동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훌륭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예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건 절대로 안 된대요. 뭐든지 쉬워야 된답니다. 전달이 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것은요. 그림도 어려운 그림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추상화 같은 그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림이라고 하면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은 톨스토이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천재 화가를 할지라도 톨스토이에게 그것은 무의미한 그림입니다. 자, 이 정도로 톨스토이는 그림에 대해서도 엄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톨스토이가 괜찮다고 여기는 그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었겠죠? 네. 그래서 톨스토이가 참 이런 그림 좋아요 한 그림이 바로 밀레의 그림입니다. 밀레, 네. 이삭줍기, 뭐 만종, 또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그림이죠. 예. 자, 워낙 농촌을 좋아했으니까 아마 또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한 밀레의 그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은 밀레의 그림, 또 소설로 하면은 뭐 우화나 동화, 자기가 쓴 몇 가지 동화 이런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예술이라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음악 중에는 또 좋은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자, 민요 좋습니다. 네, 민요 맞습니다. 톨스토이 민요 좋다고 그랬어요. 왜? 민요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나 카레니나에 보면요. 레빈이 풀베기를 하고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또 압권입니다. 아낙네들은 갈퀴를 어깨에 메고 갖가지 선명한 색채를 빛내며 유쾌한 목소리로 목청껏 떠들어대면서 수레의 뒤를 따라갔다. 한 아낙네가 거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여 반복해 부르는 대목까지 이르자 이번에는 뒤이어 굵직한 목소리며 가는 목소리 그리고 기운찬 목소리 등 50가지 남짓한 갖가지 목소리들이 한결같이 이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불러댔다. 그에게는 마치 환희의 천둥을 동반한 먹구름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졌다. 먹구름은 밀려들자 단번에 그를 휘감아버리고 그가 누워있던 풀더미와 그 밖의 더미도 짐수레며 저 멀리 펼쳐져 있는 모든 풀밭도 모든 것이 외침소리와 휘파람 소리와 장단을 맞추는 소리 등이 뒤섞인 이 야성적이고도 흥을 돋구는 노래가락 밑에 가라앉아 흔들리기 시작했다. 레비는 이 건강한 즐거움이 부러워지고 이러한 삶의 환희의 표현 속에 한몫 끼어들고 싶어졌다. 참 대단한 대목이죠. 네, 정말 톨스토이 예술을 미워했으면서도 자기는 어쩌면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부분에는 톨스토이가 생각했던 좋은 예술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쉬운 예술이죠. 네, 누구나 다 알지요. 네, 그리고 정말 건전한 육체